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업자의 궁금함을 같이 연구하는 스타트업 Q&A 25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채택한 질문은 요 내용입니다. 음식점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정보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음식점 창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 음식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은 못했습니다. 즉 예비 창업자란 얘기시죠. 예비 창업자. 창업 비용 지원이나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정보가 있을까요? 너무 긴 기간이 아닌 짧은 기간으로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창업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순수한 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종류가 많지만 우리는 창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사업화 지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출의 보통 정책 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점 쪽은 이제 소상공인 자금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자금, 정책 자금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창업 자금은 다 대출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창업 비용 지원도 그냥 순수 지원금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이쪽 부분도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또 창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정리를 조금 해 봤습니다. 근데 좀 의외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봐요. 창업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업 아이템이 범위와 주력 서비스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좀 내용이 어렵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렇게 물어봐요. 앞에 계셨던 분처럼 "야, 창업 관련된 좋은 자금이나 기관 정보 좀 알려줘." 흔히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자금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이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집이다라고 합니다. 단순 음식점입니다. 단순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지원금도 받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소상공인 자금 중에 대출로 우리가 많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좀 빠졌는데, 프랜차이즈의 여러분이 가맹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대부분 지원금보다는 대출 지원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보통은 지원금이 잘 안 나오는 영역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식당을 하겠지만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거야. 그래서 본사를 위해서 공장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재료도 띄어오고 요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를 위한 음식점이 차별화 요소가 있다면 이거는 기술 창업이라고 또 정의가 돼서 이쪽 관련된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일반 음식점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식품 제조업인, 즉 밀키트 같은 걸 파는 걸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술 창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냉면집을 할 거예요. 냉면이나 국수집을 할 건데 그냥 매장에 와서 국수 한 그릇에 8,000원, 그러면 이제 일반 서비스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메밀국수를 1kg에 10,000원을 별도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뭐 해 먹으라는 거죠. 밀키트 형태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국수를 그냥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품 제조업에 들어갈 때는 기술 창업에 해당이 돼서 기술 창업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소상공인을 받아도 되고 심지어 1+1으로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똑같은 뭔가 하나의 아이템을 해도 기술 창업적인 요소인 이런 부분을 추가를 시켜주면 좀 더 이쁠 수가 있죠. 창업 아이템이 이런 차별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아이템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서비스업으로 소상공인 자금을 받고 주로 대출로 받을 건지 아니면 기술 위주로 받을 건지, 기술과 이거를 섞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아이템이 차별화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떡볶이집 할 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런 경우는 차별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출로 끝납니다. 근데 남들과 나는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어. 정말 특수한 뭔가를 다룬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화된 아이템 때문에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선지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받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가능한데 또 우리는 남들이 1-2억 벌 때 우리는 10억, 20억씩 벌 수 있다. 이런 아이템들이 나온다면 투자 유치를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옛날에 그런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음식점도 내고 그리고 식품도 밀키트로 만들어 팔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유튜브도 막 100만 유튜브 막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걸고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하고 밀키트도 엄청나게 팔아서 대형마트도 납품되고 이런 경우들은 똑같은 음식점이라도 엄청 그 성장할 수 있는 기술 창업과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아이템을 할 거고 어느 정도 선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지를 보셔야겠습니다. 아, 나는 그런 거 많은 거 필요 없고 동네에서 간단하게 사업을 할 거고 한 달에 그냥 남들 받는 평균적인 월급 몇백만 원 정도만 받으면 돼요라고 하는 분들은 요런 일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받는 기관은 안다서 길 게 아니라 무슨 아이템을 할 거고 그 아이템이 더 속한 속성에 따라서 어떤 자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준비할 때는 자금에 대한 특히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아이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좀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으려고 많이 하는 이유가 실제로 차별화가 돼야지 이웃 가게들하고 경쟁해서도 우리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죠. 일단은 매출을 많이 내려면 저 가게가 뭐라도 하나 차별화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금적 관점에서도 이런 차별화가 돼야지 여러분이 어떤 자금을 받아서 선정할 때도 매우 유리하다. 근데 차별화되면서도 성장성이 높으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프리뷰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점 관련해서 창업 지원 기관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1번 대출 쪽입니다. 대출 지원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원이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요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보통 이자 같은 걸 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싸다는 장점도 있고 요것도 중앙 정부에서 좀 그런 금리 지원이 있어서 역시 이자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경우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렁탕집을 하는데 특별한 김치에 대한 기술이 있어. 그러면 아까도 그렇지만 설렁탕집도 하고 김치도 팔 수 있겠죠. 그게 아까처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네, 식품 제조, 음식점 둘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로 속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기술을 가지고 자금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점포만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소상공인 자금이 범위가 한 7천 정도 평균 에버리지로 가지만 특허나 기술이 있는 경우는 한 2억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어서 이 대출이 범위가 좀 크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업화 자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둘 다 중기부 소속이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로는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음식점은 소상공인 쪽이고 관련된 쪽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크게 봤을 때 중기부 사업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자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방 쪽 관련된 사업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자체 자금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는 좀 관점이 틀려요. 지자체는 특히 우리 지방에 계셔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방에 많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할 때 돈이 없으니 지자체에서 아예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런 기술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사업자가 준비해야 될 내적 요소라고 한다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관의 지방에 내는 거에 따라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지원금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기 지원 사업 몇 가지만 제가 추려 봤습니다. 지금 4월 5일, 원래 오늘 마감이었는데 한 주 연기됐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반드시 넣으셔야 될 사업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비 창업자 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관련된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로컬 쪽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 쪽을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기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지방이나 지역이 자원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로컬 아니면 의식주랑 관련된 거는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 관련된 요소가 있을 경우엔 예비 창업 패키지.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금년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 지역 관련된 거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것도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아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거를 강한 소상공인이 있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음식점 창업 관련해서는 농식품 창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들 합니다. 저희 영상에서 농식품 창업 지원 사업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삼 그 1 년에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최대 5 년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금년에는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분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넣을 수 있는 거는 요 신사업사관 사관학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이 창업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을 따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출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쪽에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정책 자금을 받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 곧 창업할 건데 관련된 내용 좀 알려줘 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찾는다고 해도 일단 요 부분이 아이템이 쪼끔 막히니까 기술 창업까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음식점만 해야 되냐 요거에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대출이냐 사업화냐 요 그 아이템에 따라서 좀 범위가 좀 더 넓어지죠. 실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기술 창업 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중진공이라 그래서 중소벤처진흥공단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요쪽에서 농림부 같은 데도 포함이 돼요. 농림부 관련된 산하 자금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소상공인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단에서 한 3천에서 한 7천 정도 받으면 다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로컬 관련해서 지원금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밀키트 사업 같은 게 또 크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기술 창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어쨌거나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요소들을 많이 찾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원할 사업화 지원을 대출 없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아이템에 따라서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계획서도 좀 쓰시고 그런 이제 창업에 대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반적이었나요? 네. 질문 자체로 봤을 때는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은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오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 내내 모집받는 것 같지만 보통 잘 나오는 시기가 있고 거의 예산이 끝나서 한 가을쯤만 돼도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이나 계절적인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 지금 빠르게 사업 상반기는 지금 자금이 많을 때니까 빠르게 사업 계획서를 써 가지고 열심히 좀 지원을 해 보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퇴직하셨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창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있을 때 관련돼서 또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25편 스타트업 Q&A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